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염증에 대해서 좀 저희들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염증이라는 말은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관절염, 장염, 위염, 그리고 결막염, 피부염, 방광염, 중이염, 비염 등등 편도선염 등등 수없이 많은 염증을 저희들은 이야기하면서 염증을 겪으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해서 저희들은 살아있는 모든 그 생애 동안에 많은 염증들을 거치게 됩니다. 염증들에 노출되게 됩니다. 흔하게는 또 발목을 삐거나 무릎을 다쳤을 때 그것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면 빨갛게 붓고 열이 나고 아프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염증이란 왜 생기는가, 염증이란 무엇인가도 한번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증 반응은 조직이 손상됐을 때 그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손상된 조직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조직을 정상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해서 염증은 발생합니다. 또 미리 조직의 어떤 손상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리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으로 염증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손상된 조직을 자연 치유하려는 그런 몸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봐도 되거든요. 염증은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리 조직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염증이 일어난다, 그 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릎에 계속 어떤 과부하가 실리게 되면 결국에는 무릎이 손상되고 말 것이니까, 무릎이 손상되기 전에 계속 무릎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우리 몸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이 고장이 나기 전에, 파손되기 전에 무릎을 조심해라는 신호로 염증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염증의 주요 기능 한마디로 우리 몸의 방어 활동이다 보면 됩니다. 즉 신체의 특정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거나 조직이 손상이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혈구 및 또 그곳에 조직을 회복시키는 회복물질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괴된 조직의 그 세포를 제거하며 괴사된 세포도 제거하고, 그리고 동시에 조직을 재생시키는 것이 염증이다. 그러므로 염증 자체는 질병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체에 필요한 방어 체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염증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기게 되고 또 그걸 겪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무엇이 염증을 일으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증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는 우리 몸의 어떤 조직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손상을 가하는 요인이 생기게 되면 염증은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을 몇 가지로 나눠서 보면 특별히 물리적인 원인으로 화상, 동상, 외상 그런 것이 생기게 되면 그것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생물학적인 원인으로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화학적인 원인으로서는 독소,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것이 화학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몸 안에 독소가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독소를 어떻게든지 참 배출하기 위해서 몸 안에서는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흡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염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 그 오염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염증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염증은 많이 겪게 되는데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겪게 되는 것이 급성염증이 되겠습니다. 급성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에는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합니다. 이 반응으로 염증 부위가 빨갛게 부풀어 오릅니다.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그 염증 부위에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생기면서 그것이 그 면역세포와 호르몬 영양소들을 그렇게 동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동원되면서 그 조직은, 그 세포는 이제 치유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혈구가 보호해야 될 부위에 몰려들어 상처를 치유하고,
또 이때는 염증 부위에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그 부위에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염증이 생기면은 거기에 많은 그 백혈구 영양물질이 가기 위해서 혈류가 증가하고 혈관이 확장되게 되는데,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발갛게 붓고 열이 나는 것이죠. 피가 몰리면 그곳에는 열이 납니다. 피가 막 몰리기 때문에 열이 날 수밖에 없죠. 하여튼 백혈구 또 영양물질, 치유물질들이 그곳에 몰리면서 열이 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가 되고 그것은 회복이 되면은 급성염증은 끝나게 되거든요.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염증이 치유가 되면 끝나게 되는데, 염증의 결과가 오히려 어떠한 그 조직의 손상도 어떤 다른 질병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증이 비록 해결됐어도 그 염증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손상도 또는 다른 질병의 어떤 발생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데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만성염증화가 됩니다. 급성염증과는 달리 만성염증은 통증이 보통 약하게 나타납니다. 약하게 나타나고 염증은 우리 몸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만성염증입니다. 급성염증이 났다가 또 생기고 났다가 생기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되거나, 아니면은 염증의 원인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염증은 만성염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염증의 부위에 그 공격하는 그러한 그 병원체가 박테리아가 아니고 바이러스라면 처음부터 만성염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체내 독소의 증거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세포에 그 기능 이상이 오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는 달리 그 자각하기 어려운 낮은 정도의 통증이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좀 그 증상이 약한 그런 염증이 오랫동안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다양한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성 통증은 몸의 어디선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통증에 대한 자각 증상이 없지만 불편함, 어떤 은은한 고통이 그곳에서 이렇게 파생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몸의 불편함, 그것이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만성염증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 어딘가 아프고 찌뿌둥한 것은 대부분이 만성염증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학자들은 이러한 그 만성염증을 노화 원인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일수록 만성염증, 염증 수치가 낮습니다. 그리고 또 만성염증이 없어야 노년을 건강에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염증이 몸의 어디에선가 생기게 되면 특별히 느끼지는 못하지만 은은한 고통이 생기면서 원인 모를 통증을 우리 느끼게 되며, 또한 그 염증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의사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의사한테 찾아가서 우리 몸의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면은 이제 대개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우리는 처방받게 되거든요. 소염 진통제 아니면 스테로이드제 같은 것을 처방받고 염증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그것은 근본 치료가 되냐 아니냐고 일시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그 염증을 치유하고 나서 또 시간 지나고 나면 염증이 또 발생되는 그러한 사례가 아주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광염에 걸려서 의사한테 방광염 치료제를 처방받고 소염제를 먹었는데 그때는 낫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소염 진통제 자체가 그것은 참 그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을 몸 안에 남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생활적인 그런 생활의 어떤 그 좋은 그런 그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 염증들을 극복해 나가면 참 좋은 것이 되겠죠.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염증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한 피해야 될, 금해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 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같은 것이죠. 이 음식들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 염증에 별로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염증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유, 치즈 그리고 다른 유제품들을 금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또 신진대사의 불균형을 일으켜서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튀긴 음식을 저는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공식품 첨가물들입니다.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인스턴트 식품에는 다양한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서의 원활한 소화와 분해를 저해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마가린을 들겠습니다. 마가린은 높은 수준의 그 트랜스 지방과 그리고 그 많은 경유, 경화된 기름들이 들어있어서 염증과 대사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절염 환자들의 고질적인 통증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적극적으로 또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은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면서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만 합니다. 저희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염증은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그런 생활 습관들을 저희들은 개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면 부족은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염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염증에서 또한 자유로워지면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염증을 잠깐 이렇게 고찰해 봄으로써 염증을 피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염증이란 어떤 것이다. 그런 것을 잠깐 더 살펴보면서 염증에서 자유로운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